어제 광주광역시에서 농성이 펼쳐졌습니다. 부실 신공 순공 승인 취소하라. 하이 퀄러티의 호텔형이라고 해놓고 저희가 사기 분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입주하기로 했던 신축 아파트 때문이었는데요. 이 아파트는 고품격 거주 환경이라고 광고하면서 호텔형 아파트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었죠. 시내 중심가에서 가장 고층인데다가 학교와 백화점 그리고 지하철역까지 인접해 있어서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했다고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아파트로 광고했던 제가 들어오기로 했던 그 집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기대감에 부풀어서 둘러봤던 아파트는 프리미엄이라는 말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는데요. 입주 예정자들이 도저히 입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거 문이 열어보셔 지금. 어머. 뭐예요 이게 지금? 문 열었다 닫혔다는데 이게 뭐예요? 보시는 것처럼 베란다 문은 아예 잠기지도 않고 화장실 거울은 뚜껑처럼 열리고 있죠. 또 세면대조차 고정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거 지금 2달 전에 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흔들리지? 고정이 안 되네. 여기에 고정이 잘 되지 않아서 조금만 밀어도 덜컹거립니다. 심지어 크게 다칠 뻔했던 일도 있었다고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창문을 여는 순간 굉음과 함께 창문이 그대로 눈앞으로 넘어와서 깜짝 놀랐다는데요. 17억짜리 집을 유독이 하자가 많다는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뭐 사탕 샀습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4층 주차장에서는 부실 공사로 인한 누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장마철을 앞둔 현재 입주 예정자들은 날이 갈수록 불안감과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발견됐던 하자는 세대당 150개 이상. 4월 25일에 준공이 났음에 5월 31일 날 입주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입주를 하나 하고 2주가 지난 상황입니다. 이거 안전사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얘들 지나가면. 그야말로 손 닿는 모든 곳이 다 부실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체 어떤 공사를 한 걸까? 현장에서 직접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아마 여 밑에 쪽으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여기 물기가 있잖아요. 지하 주차장의 누수 현상을 직접 확인하던 전문가. 물기가 좀 있어서 미끌미끌하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여기가 지금 현재 전기 충전기잖아요. 보면 전기 충전기 같은 경우는 물기에 더 취약하잖아요. 이게요. 그럼 이거 갖다가 집어서 충전시킬 때 감전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심지어 전기 충전기 부근에도 물이 맺혀 있어서 누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까지 누수가 되지는 않죠. 당연히 누수가 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부실공사예요. 대체 왜 이렇게 하자가 셀 수 없이 많은 걸까? 시행사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끝내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는 보수를 할 계획이 있는 걸까요? 지금 원래 입주일이잖아요. 지금 입주를 할 수 있는 기간이 7월까지죠. 근데 왜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하자는 거라고. 하자 보수라고 하셨는데 하자는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공사는 모두 마쳤다고 했지만 엘리베이터 공사가 현재 진행될 뿐만 아니라 지하에도 자재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곳에 사용 승인이 난 걸까요? 품질검수단을 통해서 사전 점검을 했었고, 그리고 주요 구조부에 대한 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입주 예정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 고된 싸움은 지속되고 있었죠. 그렇다면 입주 예정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시공사들이 언제까지 이거를 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현재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 이 하자에 대해서 보수 청구를 하고 하자 보수 청구가 보수를 하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새 삶을 꿈꿨던 사람들, 아무런 문제 없는 안락한 삶을 바라는 게 욕심일까요? 입주를 이틀 앞둔 한 아파트. 그런데 2002년 12월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5월 22일부터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전 재산을 들여 우리 분양을 받았는데 너무도 참담합니다. 약 1,500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걸까? 처음엔 좋았습니다. 이게 내 집이구나. 실상 보니 싱크대는 깨져 있고
싱크대 위에 상부장은 뜯어져가지고 선이 덜렁덜렁하고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실리콘을 쌓아놨는데 손가락을 누르면 푹 들어갑니다. 기대감을 안고 진행됐던 사전 점검이었지만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곳곳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곰팡이가 지금 썰어지는 상황입니다. 딱 봐도 헐거워 보이는 베란다 난간과 곳곳에 금이가 있는 옥상 등 입주민들은 부실 시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는 입주민들의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쨌든 내가 물건을 완성된 걸 두고 사는 거잖아요. 집이라는 건데 이제 뚜리뭉실하게 서로 인식하고 계약하는 상황에서 추후에 이제 일이 자꾸 벌어지게 돼서 아무리 저희가 붙여드렸다고 해도 끝까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그냥 내 거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를 포함한 대다수의 주택은 준공 전, 그러니까 실물을 보지 않은 채로 계약을 맺는 선분양제를 시행하는데요. 성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선분양, 건설사는 정해진 금액 내에서 최대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저렴한 자재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최근 부실 시공 사례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후분양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후분양제.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준공하고 분양하게 되면 분양 가격이 올라간다는 또 후분양제의 단점이 있습니다. 후분양 됐을 때 시점 타입의 가격이 오른 가격까지 모두 반영해서 후분양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불리할 수 있죠. 선분양제는 착공 시기의 시세에 맞춰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에 가격이 올라도 전혀 부담을 느낄 일은 없죠. 하지만 후분양제의 경우 준공되고 시세가 반영되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분양자의 부담 역시 증가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비싸게 판다? 이거 아닙니다.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금융 비용이나 금융 이자 수익을 따져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모델하우스를 시공사가 짓습니다. 여러 유형을 다져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전부 분양 가격이 높아지는 요인이 되는 거죠. 모델하우스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죠. 후분양의 경우는. 선분양제는 모델하우스 등 홍보 비용까지 모두 분양가 안에 포함됩니다. 실제 완공이 되면 달라질 수 있어서 기대치에 못 미치기도 하는데요. 후분양제는 이 같은 부담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후분양제는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건설사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만 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력이 없는 건설사들은 주택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력과 함께 그 책임 준공할 수 있는 재무적 능력을 가진 건설업체들이 들어와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건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건설사들은 공사 자금을 미리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자금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데요. 건설사분들 올해 목표는 주택 4만 호입니다. 다들 지으실 수 있겠죠? 저희 회사는 공사 자금이 없는데요. 미분양 아파트가 있어서 새 주택은 좀... 그럼 결국에는 불균형은 더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죠. 자금력이 되는 몇 개 업체들만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그 업체들은 어떻게든 내가 이제 공급 자체의 수는 줄겠지만 좀 더 그로 인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럼 인기 있는 지역에 더 고급화 전략을 쓰겠죠. 주택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공급이 준다면 건설사는 주택 고급화를 선택해 분양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선분양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 시장이 호황이면은 건설사들은 이미 있는 땅을 다 활용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분양을 다 내놓습니다. 이게 밀어내기 분양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한꺼번에 주택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어떤 시점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주택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러한 주택 공급 물량의 이 변동폭은요, 주택 가격의 변동폭을 크게 가져옵니다. SH서울주택공사는 후분양제가 주택 시장에 안정을 줄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는 시대가 지났다라고 하긴 하지만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청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청약도 지금 결국에는 그 근간은 선분양이에요. 후분양 제도로 바뀌면 청약도 이득을 취득하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공방.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는 지금, 이제는 보완할 방법을 고민할 때가 아닐까요?